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책을 좀 정리하다가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훑어봐도 참 좋네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책을 읽으려고 하는 열성파인 사람과 책이 있었으면 하고 무료해 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책과 접촉한 결과였습니다. 19세기 후반 평생을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보낸 영국의 소설가 조지 기싱은 어느 날 고서점에서 읽고 싶은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비교적 헐값이었으나 그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사고 나면 꼼짝없이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책을 사버리고 맙니다. 며칠을 굶을지언정 마음에 드는 책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훗날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돈이란 나에게는 마음을 번거롭게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나에게는 맛난 음식보다도 욕심이 나는 책이 있다. 물론 도서관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비록 다 해진 책일지라도 내 책을 읽는 것이 남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좋다.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로마 시대 이셀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자신의 어마어마한 저택에 많은 학자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화제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인 이셀은 책과는 거리가 멀어 그들의 화제 속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셀은 노예들 중 머리가 좋은 녀석들을 골라 그들에게 각기 다른 책들을 암기하도록 시켰습니다. 다시금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고 그날의 화제는 호머의 일리아드였습니다. 이셀은 하인을 시켜 그 책을 암기한 노예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노예는 어디 먼 곳에 심부름을 가고 집 안에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책을 읽어야 그 책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누구나 책에 대한 이중성을 알고 있지만 정작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드문 편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시대를 거쳐 컴퓨터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돼서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판을 치는 시대에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순간순간 삶의 역경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습관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머리맡에 책을 펼쳐두는 습관, 늘 선현의 지혜를 가까이 하는 습관은 우리를 올바른 삶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줄 겁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이인은 사람이 사람다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리부터 연구해야 하고 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책부터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 속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 쓰는 방법에서부터
선과 악 등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일들이 모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읽어선 곤란합니다. 양서만 골라 읽어야 합니다. 악서는 정신을 파괴하여 육체까지 병들게 하는 까닭입니다. 봄에는 문인들의 책을, 여름에는 역사책을, 가을에는 선인들의 지혜를, 겨울에는 경서를 읽는 것이 좋다고 임어당은 책을 골라 읽는 요령을 말했습니다. 또 베이컨은 어떤 책은 군데군데 힘주어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은 읽어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다. 어떤 책은 음미하고 어떤 책은 마셔버려라고 책을 읽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쨌든 인류의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숙시켰고 책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책은 인류가 남긴 유산 중 가장 가치롭고 가장 큰 것입니다. 책을 읽어 내려갈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감이 2배로 커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한 권의 책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열중할 때입니다. 그 순간 나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을 때 어느 책방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어느 정체 모르는 귀신이 나에게 그 책을 가지고 빨리 돌아가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나의 보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힘있는 숭고한 천재의 마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은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관념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14일간을 침식을 잊고 탈진하듯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그 책을 스승으로 하여 자신의 철학을 집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책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 이정하지음. 이 책이 아직 서점에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서점이든 도서관에든 보이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